26.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엇박자가 날 때도 있는 법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가? 좀 전까지만 해도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내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소곤소곤 귓속말하기 시작하고 이따금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고. 이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옷에 뭐가 묻었나?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뭔가를 준비하는 중인가? 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뭐야, 날 따돌리는 거야? 내 흉을 보나?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냥 모른 척 자리를 피하겠는가? 아니면 끓어오르는 분노에 당장이라도 상대에게 달려가 야, 너희가 대놓고 나 따돌리는 거 신경 쓰이거든? 이라고 따져 말하겠는가?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이후의 생활과 어떤 일에 대한 결정과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실은 우리가 너무 예민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소리다. 어쩌면 그들은 나를 쳐다본 게 아닐 수도, 또 내 이야기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이상 상태를 일컬어 과민 반응이라고 한다. 대인 관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사건, 사물에 대해 특히 예민하다. 그들은 세심하고 눈치 빠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예민한 나머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를 오판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쉽게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며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ADHD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소위 거부 민감성, rejection sensitivity를 지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쓰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 역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확대 해석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인관계에 대한 과민 반응은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인과관계는 역으로 볼 수도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40%에 육박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비전형 우울증, Atypical Depression을 앓고 있으며 이러한 우울증은 대인관계에서 장기간 배척을 당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예컨대 학원 폭력과 따돌림을 당한 학창시절의 경험이 이후 대인관계 장애를 초래해 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으로 변모시킨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을 사귀고 함께 어울리는 것에 항상 초조함과 불안함을 나타낸다. 자신이 무슨 말실수를 해 타인에게 비난을 받거나 거부를 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사람들과의 교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예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언가를 공유하고 공헌해야 하는 자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들은 진솔한 감정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우물쭈물 말을 얼버무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상대의 SNS를 확인하며 언젠가 상대가 자신을 차단하거나 친구에서 삭제할까봐 두려워한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보통 수줍음이 많다. 좋게 말하면 내성적인 편인데 그들의 내성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나면 자신을 비난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감과는 별개의 문제다. 꼭 자신감이 없어서라기보다 상대에게 비난받을 위험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뿐이니까 말이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이 성격적으로 냉담하고 내상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인격에 관한 일부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은 관계에 관한 정보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과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정보에 특히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어떤 친구가 나를 배신한 적이 있다면 이후 대인관계에서 배신과 관련한 징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매일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던 친구가 언젠가부터 자신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잘 누르지 않는다며 연연하는 식으로 말이다. 요컨대 지나친 예민함이 친구의 배신 같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이에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에 일일이 마음을 쏟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생각만으로도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 엘리노어 그린버그는 8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나는 이를 예민한 사람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관계적 사실이라고 부른다. 대인관계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다음의 내용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조언이니 마음속에 새겨두고 수시로 상기해보라.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너는 멋져.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상기시켜라.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긴장감이 한결 덜해질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타인의 생각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보라.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일일이 신경을 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셋째,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는 신경을 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는 당신을 봐서가 아니라 햇빛에 눈이 부셔서 잠깐 눈을 찌푸렸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가 원래 직선적인 사람이라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할지도 모를 일이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지 모르니 쓸데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는 없다. 넷째, 말실수로 지적을 받았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하지 말라.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판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또 때로는 당신을 위해서 그러기도 한다. 상대가 보여준 행동의 배후에는 선의가 깔려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섯째, 어쩌면 당신의 추측대로 상대가 정말 고의로 당신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법이다. 여섯째, 대개의 사람들은 당신이 아닌 어떤 일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인신공격을 하지 않고 그저 일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니 이를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일곱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타인과의 공유를 꺼리고 이 때문에 좋은 인연을,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여덟째, 앞에 7가지를 모두 실천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내게 고칠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의 주의를 기울여 고치도록 노력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수시로 떠올리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 또는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보자. 그렇게 자신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일, 자신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이다.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일들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시기하고 곤혹스러워할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함이 가져다주는 걱정들을 극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매일 3분 습관.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감정을 덜어내는 법. 웨이 1.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는다. 웨이 2.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다. 웨이 3.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일지도 모르니 쓸데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는다. 웨이 4. 말실수로 지적을 받았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거나 당신을 위해 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웨이 5. 모든 사람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며 내가 진정으로 타인의 중심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는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법이다. 웨이 6. 대개 사람들은 당신이 아닌 어떤 일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 이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웨이 7.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타인과의 공유를 꺼리고 이 때문에 좋은 인연을,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 아까운 일임을 잊지 않는다. 웨이 8.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내게 고칠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여 고치도록 노력한다. 웨이 9. 자신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를 수시로 떠올리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 또는 인간관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